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원래 지난주 그 일요일이 제가 방송이 있었던 날인데요. 일요일 아무래도 카페에 미리 이제 공지를 하고 우리 회원님들께 그 어플, 그죠? 프로주식클럽 어플을 설치하고 계신 회원님들께는 어플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어떤 문자 알림 기능을 통해서 회원님들께 그날 하루는 제가 방송을 쉬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오늘 방송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 토, 일, 월 월까지 4일 쉬고 화요일 다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 4일 정도 만에 야간 방송에서 뵙게 되는 건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회원님들? 저는 한 4일 딱, 4일 만에 뵈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어, 뭔가 모르게 그 한 4일 동안, 그 얼마 안 되는 4일인데,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시원섭섭하다 해야 되나? 시원섭섭하다. 반면에 좀, 편안하게 쉬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쉬는구나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좀, 이게 약간 뭔가 어색한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여태까지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매매 기법,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매매 기법이 매매 시스템이 되겠죠.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은, 회원님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주식 투자의 그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인구는 계속해서 늘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마냥 막바지에 밀려가지고, 뭐 딱히 할 게 없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네요. 뭐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냥 이 주식 투자가 그 어떤 예를 들면 다른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냥 정말 불리하기만 한 것인지 이 주식 투자가 위험하기만 한 것인지 위험하면 왜 위험한지 어떤 일에 비해서 어떻게 위험한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오늘이 딱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하루는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KBS님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굉장히 많이 좀 길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딱 KBS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KBS 120300님이네요. 정확하게는 백제택시왕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요 종목 보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요 종목은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이 지금 좀 잠깐 겹칩니다.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회원님들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이고 우리 방에서도 제가 개인 거래 종목으로 좀 추천을 이렇게 했었던 종목인데 자, 요 종목에 지금 회원님들이 보이는 거를 일단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카페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자, 그런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 자, 요 종목에는 우리 회원님들이 보실 때 자, 요런 것도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카페 모르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에셋으로 검색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카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신쌍바닥 돌파 매매기법이라고 자, 여기 지금 카페에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회원님들? 여기요. 신쌍바닥 돌파 매매기법.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자, 여기 다들 보이시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 그런 자리가 한번 나왔었죠. 여기 해당되는 자리가.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줄을 한번 살짝 그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놓고 보시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자, 요걸 그려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요렇게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자, 신쌍바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신쌍바닥. 마치 알파벳 모양으로 영어식으로 자, 알파벳 모양으로 마치 이렇게 W자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W자가. 자, 그러면서 요 오른쪽 바닥이 자, 오른쪽 바닥 여기를 2번, 왼쪽을 1번. 자, 우리가 이렇게 번호를 한번 매겨 볼게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러면 최소 자, 요 2번은 자, 이 2번은 1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렇게 요 저점을 서로 우리가 이었을 때 우상향이거나 아니면 최소 못해도 수평이어야 돼요. 최소 못해도 수평 혹은 우상향이거나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솟아져 있는 여기 가운데 봉우리 여기 요 가운데 봉우리를 자 돌파를 하는 요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돌파를 하는 자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자 이렇게 가운데 봉우리를 이렇게 뚫어줄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반드시 늘어나줘야 돼요. 거래량 어떤 자전 거래로 인한 돌파라든가 다소 약간의 그 속임수 돌파를 좀 걸러내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이 거래량이 일단은 좀 수반이 되어야 좀 더 의미 있는 돌파가 일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쌍바닥 마치 알파벳 W자 모양으로 자 이렇게 쌍바닥 차트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W자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중리막걸리 어서와. 자 이렇게 W자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면은 자 우리 회원님들 손절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 알파벳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W자를 그었다 이거예요. W자를 그으셨다. 그러면은 요 두 번째 바닥에 해당되는 여기 요 두 번째 바닥에 해당되는 여기 저가 저가에서 한 마이너스 1% 정도 빠지면은 손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봉우리 몸통 요 가운데 봉우리 몸통을 기준으로 자, 이 몸통이 27,950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몸통 가격이 27,900 자, 50원이에요. 27,950원. 여기서 정확하게 잡으시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대략 한 1% 안쪽으로 27,950원에서 대강 한 1% 안쪽 그죠? 27,950원에서 1% 안쪽으로 우리가 요 종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강 지금 한 1% 안쪽이면은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27,950원 하면은 대강 지금 28,229.5원 정도가 나오는데 절삭을 해서 한 28,200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28,200원. 반 올림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반 내림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반 내림으로. 잡을 때는 한 요쯤에서 종목이 내려오면은 잡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강 한 28,200원에 요렇게 미리 주문을 넣어놓고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자 28,200원에다 이렇게 줄을 좀 꺼놓고 종목이 만약에 살짝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딱 잡으면 되죠. 여기 그죠? 딱 이 자리에서 회원님들이 28,200원에 주문을 만약에 넣어놨다. 그러면은 요 자리에서 자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되셨겠죠. 맞나요? 28,200원. 자 우리 회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쌍바닥 매매로 봤을 때 요 종목을 자 28,200원에 주문을 넣어놓고 자 28,200원에 제가 줄을 한번 딱 꺼 놔보겠습니다. 28,200원에 요날 잡았다라고 한번 간주를 내보는 겁니다. 요날 잡았다라고 요날 28,200원에 분봉으로 딱 보시더라도 사실상 요 구간에서 28,200원에서 딱 잡히죠. 그죠? 자, 그 이후에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한, 자, 굉장히 강한 어떻습니까?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여기? 지금 쌍바닥으로 이렇게 돌파 후에 살짝 요 자리에서, 그죠? 굉장히 살짝 약하게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상당한 그 급등이 나왔죠, 지금. 맞습니까? 보시면은 이 신쌍바닥 돌파 이해되시죠? 그죠?
예, 카페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매기법 동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회원님들께 계속해서 지금 이 신쌍바닥 돌파 매매기법은 제공이 지금 되고 있는 매매기법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잡는 것을 갖다가 예, 신쌍바닥 돌파 매매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자 보세요. 회원님들이 보실 때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 이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왠지 더 안 갈 것 같고 다소 무서워 보이는 자리에서 종목이 좀 등장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들 지금 요렇게 알파벳 W자 자리가 나오는 자리를 보면은 회원님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마치 무서워 보이는 자리에서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들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예요. 가는 종목이. 빠지는 종목은 계속해서 빠집니다. 오히려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가려고 그러죠. 계속해서. 오히려 무서워 보이는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등장을 하느냐. 빠진 종목은 자 빠진 종목은요. 왜 빠지고 있겠어요? 왜? 자 왜 빠지고 있겠습니까?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계속 내다 파니까 빠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계속해서 누군가는 내다 파니까 내다 팔고 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이 종목 안에는 지금 이 주식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자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있는 세력이 지금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아예 없는 상태예요. 저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고가가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이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 그리고 사더라도 싼 값에 살려는 사람들만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식이 올라가겠나요? 못 올라가겠죠. 그죠? 사더라도 비싸게 자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살려는 사람들 그리고 팔더라도 싼 값이 아니라 비싼 값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주가는 올라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걸 갖다가 회원님들이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증시에서 가장 잘못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차트를 이렇게 놓고요. 아 여기 봐봐. 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살려는 사람들이 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주식이 19,950원 하다가 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팔아서 너무 많이 팔아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들 다들 설명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회원님들도 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죠? 자 많이 오른 주가가 내릴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팔아서 내리고 자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올라간다. 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 계속 그런 식으로 주식책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 뭐 어떤 블로그에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 설명은 전부 다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구간에서든지 주식은 팔려는 사람들과 살려는 사람들이 쌍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쌍으로 존재한다. 맞습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많이 있고 요 위에는 별로 없고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하나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사고 팔고가 한 번이 일어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거래량이 1, 이 말은 한 번 사고 파는 자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즉 어디서든 살 사람과 팔 사람은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회원님들한테. 자 이렇게 도화지에다 놓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주식이 자 이제 자 올라갑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올라가요. 자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점점 못 올라가고 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자꾸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자 주가가 고점을 찍고 자 주가가 이제 자 슬슬 하락세로 자 이제 하락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과연 많이 팔아서 주가가 빠졌을까요? 많이 팔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많이 샀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리나요? 많이 팔아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사줬다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누군가는 사줬다라는 얘기거든. 누군가는. 그죠? 누군가는 사줬다라는 얘기인데 많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 있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주식을 배울 때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TV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TV에서 이 자리에선 세력들이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밑에 대량 거래가 이렇게 빵 터지고 짱대 음봉이 나오면은 무조건 빠져요. 아시겠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훌륭한 강의입니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수익을 못 냈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종교 막 어떤 종교단체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거기에 이제 저도 이끌려가지고 같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그냥 동조하고 나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약간 좀 궁금한 게 너무 자꾸 솟구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많이 팔았을 때는 분명히 다른 한쪽에서는 많이 샀다라는 얘기인데 주가는 왜 빠질까? 분명히 이거 바닥권에 있을 때 아까 그 강사님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서 누군가는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많이 샀다라는 말은 그럼 여기서 누군가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가는 빠지지 않아야 되나? 오히려 더 빠지지 않아야 되나? 이 설명이 너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앞뒤 맥락이 맞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왜 빠지냐면은 여기서 많이 팔았다? 그게 아니에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인즉슨 뭐다? 이게 빠진다는 이유는 이미 살 사람은 이 주식을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얘기예요. 다 샀다. 쌌다가 아니고 다 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어떤 모 반도체 회사가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 반도체 회사가 아니면은 예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울반도체라는 주식이 있어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반도체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는 친구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장에서 회식 다 가는데 막 이제 부장님, 과장님, 뭐 차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모여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빠져서 동기들끼리 이제 뭐 담배 한 대 태우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동기 중에 하나가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뭐 요즘 주식 투자하냐고. 내가 요즘 서울반도체로 재미 좀 보고 있다고. 이번에 내가 좀 재미 좀 봐가지고 요거 뭐 이번에 뭐야 그 아파트 뭐 중도금 내는데 큰 보탬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도 그거 샀냐고. 나도 갖고 있는데 니도 갖고 있네. 야 니는 그거 얼마에 샀는데 49,000원. 야 니는 얼마에 니도 갖고 있나니까 나도 샀지. 니는 얼마에 샀는지 나는 48,000원. 니는 얼마? 47,000원. 그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반도체라는 주식을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서울반도체 주식을 사고 있고 이제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유통 물량이. 이미 살 사람 얘네들이 찍어낸 주식수만큼 여기서 이제 풀로 차 있는 거예요. 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살 사람은 이미 다 샀어요. 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도 야 5만원은 무슨 5만원 5만원이면 싸지. 야, 내 51,000원 쳐줄게. 51,000원. 나한테 팔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는 매도 물량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도 물량이. 생각하는 것만큼 거래가 쉽게 일어나질 않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 이미 살 사람이 다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죠.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고 이미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운 좋게 사서 이 주식이 요런 자리에서 사서 수익이 다소 좀 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슬슬 여기서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미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 둘 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더 싸게 해줄게. 내가 좀 더 싸게 해줄게. 옆집이 얼마 준다 하대? 5만원? 야, 난 49,500원 해줄게. 야, 내가 저거보다 더 싸게 해줄게. 자, 점점 가격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왜냐?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최고가를 낮게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싸게 팔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낮은 가격을 부르면서 싸게 팔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회원님들 여기까지 설명이 자 이해되시는 분들은 7번을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많이 팔아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많이 판다? 그 가격 이상이라도 더 쳐줄게 내가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리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쳐줄게 5만원 아이고 껌값이지 뭐 5만원 갖고 그래 한 7만원 10만원은 가겠구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팔았기 때문에 빠진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팔았다는 말은 누군가는 많이 또 산다는 얘긴데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음모론 소위 말하는 음모론 그런 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음모론을 들이대는 거예요. 뭐 이 서울 반도체를 움켜쥐고 있는 무슨 세력이 있는데 무슨 어떤 거대 기관에 뭐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 아이리스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은 빨리 헐리우드로 가야 돼요. 헐리우드로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내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죠? 예, 이 기회에 어디 등단을 하시는 게 그런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차라리 그냥 충무로로 가든가 헐리우드로 가라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반대 개미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테디스타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이 개인들을 혹세 무민하는 발언을 자꾸 하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뭐 세력이 뭐 많이 팔아가지고 뭐 매집을 해가지고 왕창 던졌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 세력 만나봤대? 예, 만나봤대요. 뭐 자기 친구야 뭐야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냥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자 많이 올라갔다고 칠게요. 뭐 많이 사서 올라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많이 샀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다? 누가 많이 샀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누가 많이 샀는데?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많이 사서 올랐다는데 그래 여기서 많이 사서 올랐으면은 그 많이 누가 샀냐고 누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샀으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많이 샀으며 그죠? 누가 이 주식을 많이 샀으며 어떠한 이유로 많이 샀으며 왜 많이 샀는지 그죠? 얼마에 많이 샀는지 언제부터 많이 샀는지 그걸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죠?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주식은 그러면 왜 올라가는 걸까? 자, 왜 올라가는 걸까? 여기서 왜 올라가는 걸까? 이 주가는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이 구간에서 왜 올라가는가? 한마디로 이 가격대 부분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자, 요 가격대 부분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뭐다? 이제는 더 이상 싸게 팔 사람이 없으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싸게 팔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왕년에 뭐 우리나라에 그 쥐포가 한 마리에 옛날에는 뭐 50원 했었는데 자 지금 쥐포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국산 우리나라 거 순수 국산 조금만 양 좀 들은 거 찾아도 10,000원이에요. 10,000원 한 봉지 10,000원 훌쩍 넘어갑니다. 훌쩍 넘어가요. 쥐포는 이제 귀해졌죠. 그죠? 싸게 잡아다가 팔 사람도 없어요. 쥐포는 간단한 겁니다. 싸게 팔 사람이 없으면 물건값은 비싸지게 돼 있어요. 싸게 팔 사람이 없어지면 싸게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불러줘서라도 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 말 이해되세요? 자, 이해된다.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권에서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싸게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고가권에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더 이상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말이 맞죠.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지. 살려는 사람들도 자꾸 싼 값을 부르고 팔려는 사람들도 자꾸 싸게만 팔려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마냥 그냥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빠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이 팔면은 당연히 많이 사는 누군가는 있을 것인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설명이죠. 그죠? 잘못된 설명. 그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마치 그게 맞는 줄 알고 전부 다 우르르 따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레밍 쥐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그죠? 레밍이라는 쥐에 대해서 회원님들한테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앞에 대장쥐가 딱 가요. 대장쥐. 그럼 그 뒤에 이제 자 수만 마리의 쥐가 막 길을 잇따라 갑니다. 길을 쭉 이 길 행렬이 막 많게는 수 킬로미터 단위로 막 이렇게 쭉 이어져요. 쥐떼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어마어마해. 장관이래요. 근데 요 가운데 자 이렇게 쥐들이 쭉 갑니다. 이제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서 막 쥐떼가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쥐 한 마리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쥐가 한 마리가 딱 낑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일행 중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쥐가. 그럼 앞에 쥐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요 눈이 안 보이는 쥐가 길을 잃고 요쪽으로 샌다고 요쪽으로. 그러면은 요 나머지 요 뒤따르던 쥐들이 요 앞으로 다시 빨리 행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잘못된 쥐를 따라서 또 요렇게 간답니다. 또 요렇게 간대요. 그러다 보면 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쥐가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보통 강이나 바다로 간대요. 강이나 바다. 강이나 바다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빠져 죽어요. 이 집단은 이 수많은 쥐가 잘못된 길을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전부 다 일제히 강이나 바다로 뛰어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마치 자살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살을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다? 개인 투자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잘못된 설명을 일부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한다 이거예요. TV 같은 데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 말대로 곧대로 믿고 자 주식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제대로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근데 그런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지식이 마치 진짜 올바른 지식인 양 우리 사회에 쫙 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백날 공부를 해봐야 당연히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제 말 맞나요? 아닌가요? 잘못된 지식으로는 5년, 10년, 20년 공부해봤자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란 말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놨어요.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맞을 리가 있겠어요? 백날 공부해봤자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잘못된 걸로 가르치고 있는데 마치 잘못된 것이 인터넷에 둥둥 떠돌아다니면서 그게 마치 정설인 양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걸 애초에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수정할 거냐고.
굉장히 위험한 현상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현상.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깨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방송 들으시는 회원님들 중에 자, 우리 카페에는 상당히 많은 매매 기법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공개 기법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단타 매매 기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쌍바닥 돌파, 그 다음에 카페에서 제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일단은 단타 매매가 단기 매매가 지금 시가 돌파 1부터 3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3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페에는 볼린저 밴드 1탄까지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단위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매매 기법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후니까 그때 이제 볼린저 매매 기법 2탄이 이제 아마 회원님들에게 또 추가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자, 아무튼 요 매매 기법을 가지고 회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카페에서 단기 매매를 많이 하고 있죠. 신쌍바닥 돌파라든가 전고 돌파, 그 스윙 매매는 잠깐 빼고요. 잠깐 빼고서라도 자, 매매 기법 차트 공부방을 우리가 요렇게 한번 딱 눌러보면은, 그죠? 딱 눌러보면은 회원님들이 지금 볼린저 밴드 단타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지금 상당히, 그죠? 매매들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윈드복서님이 보니까 또 여기 요거 KT뮤직을 또 나름 공략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KT뮤직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또 요런 종목을 또 찾아내서 딱 공략을 하셨어요. 그죠? 상당히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카페에서 쓰는 매매 기법들이 이 급등주를 찾아내기가, 급등을 할 만한 종목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좋다라는 얘기가, 이런 종목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만큼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매매 기법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느냐? 이 모든 매매 기법들의 원리는 전부 다 이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의해서 다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지지와 저항. 이 주식시장의 모든 어떤 현상을 전부 다 이 지지와 저항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은 안 되겠죠.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의 현상, 뭐 한 열에 9개, 한 열에 8, 9개 정도는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현상으로 이 주식시장의 차트상의 어떤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왜 회원님들이 배워야 되느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한 열에 8, 9은 될 겁니다. 열에 8, 9은 일단 되실 거예요.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잠깐만 우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이야기가 말이 한번 나온 김에 우리가 함께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찾아볼까요? 자, 여기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자, 지지라는 단어로 한번 찾아보면은 사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주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뜻이 나와요. 몸과 말로 하는 나쁜 짓을 억제하여 죄업을 짓지 아니함. 거의 뭐 불교 용어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내가 악업을 짓지 말아야지. 그래, 맞아, 좋은 말이야. 넘어가. 이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트 공부하러 왔다가 갑자기 돌을 쌓고 가는, 자, 요런 희한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나름대로 회원님들은 차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원하지 않던 돌을 닦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지지는 넘어가고, 안 되겠다. 지지는 안 되니까 저항이라도 내가 알아야지. 자, 네이버야 저항이 뭐야? 딱 누르니까, 그죠? 저항이라고 이제 단어가 딱 이제 회원님들이 딱 나오는데, 아, 저항 여기 기계 용어 사전 여기 있네. 웬 갑자기 기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는 작용. 아, 그렇지. 이것이 저항이지. 갑자기 주식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전기 전자 업종으로 업종을 바꾸는, 자, 요런 형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조차 찾기가 어렵다고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팀. 아, 이거구나. 웬 갑자기 머리에 띠를 두르는, 그죠? 머리에 붉은 띠라도 부르고 저항이라고 적어놔야 되나?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지금은 20대들은 인터넷에 상당히 인터넷 사용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 자, 문제는 그 익숙한 세대들이
주식을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 뜻을 찾아봐도 이 주식 쪽에서 알맞는 답이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도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럼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지지와 저항. 요거 뭐 내 말고 다른 놈도 검색한 적이 있는갑다. 여기 자동 완성 기능이 있네. 요걸 한번 내가 눌러봐야지 하고 회원님들이 검색을 했어요. G마켓 지지와 저항, 이거는 과연 정체가 뭘까요 회원님들? 도대체 우리 회원님들,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G마켓의 지지와 저항이 파나, 얘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얘는? 이 뭐 매장 이름이 지지와 저항입니까? 뭐 아무튼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뭐 다 엉뚱한 여기 좋은 설명이 있구나. 좋은 설명이 여기 있네. 하고 회원님들이 딱 눌러봤어요. 지지와 저항, 그래 무슨 말인지는 내가 알고 넘어가야지 하고 딱 눌렀어요. 이제 좀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좀 알고 싶어가지고 자, 회원님들이 눌렀습니다. 그래도 매일경제 이런 유명한 곳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올바른 설명이 돼 있겠지 하고 큰 기대를 안고 이제 쭉 읽어봅니다. 주가 파동의 저점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 여기서 갑자기 뭔가 살짝 막히죠. 주가 파동의 저점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한다.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한다. 단기간에 해당 종목 혹은 전체 지수의 흐름을 보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기술 분석상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들어내는 모양에 따라 삼각형 혹은 역삼각형 등 일정 패턴을 그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 패턴에 따라 해당 가격대 이탈 후의 주가 흐름도 예상이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서술을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회원님들 이 말이 이거랑 똑같아요. 회원님들 조카분이 우리 회원님들랑 자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는데 어린 조카가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삼촌 하면서 내 질문이 있어. 학교에서 배운 건데 이게 왜 그런 거야? 기름을 내가 물에다가 버렸는데 기름은 왜 물에 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이 정도는 껌이지라는 생각으로 그거는 물과 기름이 상대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모르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지금 당장 회원님들이 이걸 보고 지지와 저항이 왜 생기는지, 어떤 원리에 생기는지 자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지금? 회원님들 알아먹겠나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이런 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트를 읽는 게 불가능해져 버리죠. 매매 기법을 깨우치더라도 그 깨우침의 깊이 자체가 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얕을 수밖에.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한마디로 이런 모양은 왜 생기는지, 이런 모양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사전적인 이런 글만 머리로 외워버리니까 자 오늘날의 이런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금만 꼬아서 내버리면은 뭔 말인지 이해 자체를 못하게 되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학교 이제 졸업하셨던 우리 20대들은 대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말만 듣고 지지와 저항을 알 수 있으면은 그분은 천재입니다. 천재죠.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생기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카페의 모든 매매 기법의 원리가 자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 이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찾기가 쉽게 우리 카페의 매매 기법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미 완성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완성품.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더 매니아틱하게 이 완성품을 분해를 해서 자 부품별로 다 뜯어보자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려면은 이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돼요. 지지와 저항. 이게 무엇이며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게 왜 생기는지 원리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 정부 정책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회원님들이 선물 시장에 가든 그 다음에 상품 시장에 가든 커피를 거래를 하든 콩을 거래를 하든 돼지고기를 거래를 하든 외환 딜러가 되든 채권 거래자가 되건 간에 어떤 시장에서도 회원님들이 매매기법을 직접 원하는 매매기법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모든 매매기법의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자 바로 이 지지와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지지와 저항이라는 건 왜 생기는지 일단 저항부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항부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었어요. 주가가 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제가 개미에셋닷컴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개미에셋닷컴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좀 돈 좀 많이 쓰겠습니다. 그냥 한 100만원 한다고 칠게요. 한 주에. 저도 이런 회사의 주인이 한번 되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 100만원 하던 주가가 자 100만원 하던 이 개미에셋닷컴의 주식이 한 100만원 한다 이거지. IT 버블을 이제 IT 버블 시대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막 이게 막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주가가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 자 꺼지면서 자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지금 한 70만원 정도가 딱 된 겁니다. 70만원. 자 70만원 정도가 되어서 주가가 이 구간에서 살짝 이제 요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자 이런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싸다라고 생각하고 싸다. 70만원이면 그래도 충분히 싸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70만원이라는 주식은 이 주가는 싼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위로 방향이 다시 꺾이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 무엇을 기준으로 싸다라고 느끼느냐라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자 개미에셋닷컴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100만원 가다가 지금 70만원 됐으니까 이 정도면 법적으로 봤을 때 싼 것이다. 꽝꽝꽝. 대한민국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학술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람들은 사는 걸까? 이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7번. 우리 회원님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70만원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이 100만원이었다라는 가격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싸다라는 얘기예요. 비교했을 때 70만원이 딱히 왜 싼지 기준은 없어요. 그냥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 무슨 호재가 터지고 막 한참 잘 나갈 때 뭔가 그 상황들을 우리 인간은 뇌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고 가격을 비교를 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그때 그 시절보다. 제품 품질은 같은데 그리고 계속해서 기대 심리, 매력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주식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가격이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아지면은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시도를 하겠죠. 자 여기 100만원에 비하면은 지금 이 70만원이라는 가격은 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요 자리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한 65만원이라고 간주할게요. 65만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제 한 88만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65만원이 그때 가서야 아 저점이었구나 하는 게 내 눈에 보이겠죠.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그죠? 한 88만원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나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65만원이 바닥이었네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시간 지나고 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자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올라가서 어느덧 요 근처까지 오게 됐다 이거. 이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이 100만원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구간에서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죠? 100만원 대비 싸다라고 생각해서 요 자리에서 샀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맞으면 7번요. 요 구간에서 산 사람들, 요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100만원과 비교를 하니까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00만원 근처까지 올라간다 이거야.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비싸다라고 다시 인식을 하고 매도의 압력을 느끼게 되겠죠. 심리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니까 자, 이 선을 연결해 볼게요. 올라갔다 내렸다가 올라갔다 내렸다가 이렇게 뭐다? 자, 드디어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 이해되시나요? 이제 왜 저항이 생기는지 이해된다. 이해되시는 분들은 자 7번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 지지와 저항이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건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잘못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설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노력을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제 말 맞습니까? 맞다라고 동감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맞나요? 잘못된 설명으로 아무리 백날 공부하니까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죠. 애초에 잘못된 내용인데. 백날 가봐요. 거기에 뭐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 거 엉뚱한 길을 알려줬는데.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자 이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교. 지지와 저항이 자 이제 왜 이 주식 기술적 분석에서 이 지지와 저항이 왜 강력한지 아시겠죠? 제가 이유를 딱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이 차트상에서 제일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왜 가장 강력한 도구이냐? 자, 인간은 비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비교. 하다못해 회원님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왔다 이거. 아, 요즘 인터넷 보니까 뭐 호갱이라고 하던데 호갱. 야, 씨, 이거 내가 호갱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갖고 뭐 갤럭시 10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갤럭시 10. 갤럭시 10. 요즘 가격이 얼마지? 해갖고 보니까 내가 산 것보다 인터넷에 비싸게 형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이 놓이죠. 아, 잘 샀구나. 자, 회원님들이 자,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테디스타님이 자, 갤럭시 2를 오늘 사왔다 이거. 갤럭시 2를 최신 폰이라 해가지고 막 한 90만원 주고 사왔어요. 갤럭시 2를. 자, 그래서 갤럭시 2하고 지금 이제 아, 내가 잘 샀겠지. 설마 내가 그 유명한 호갱은 아니겠지 하고 딱 검색을 했는데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뭐 1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100원. 예를 들어서 찾아봤는데 막 그냥 공짜로 준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먹고 이거 씨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이 말 뜻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라는 기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나요? 싸다 비싸다라는 판단은 결국은 뭐다? 상대적인 거죠. 비교를 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죠. 비교를 함으로써. 그리고 옛날에 가격이 얼마였었는데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오죠. 현대차 소나타 발매할 때마다 야, 이 뭐고 왜 또 200만원이 올랐어. 뭐 맨날 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뭐 소나타 2가 얼마고 소나타 3가 얼마였는데 야, 지금은 뭐 소나타 한 대가 2,500이 넘는다. 왜 이렇게 비싸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 바로 뭡니까? 작년에 뭐 예를 들면 지금 LF 소나타가 나왔는데 YF 소나타는 얼마였는데 NF 소나타는 얼마였는데 즉 한마디로 가장 최근에 가장 그 직전의 모델과 가격 비교를 함으로써 싸다 비싸다라의 기준이 성립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난번에 모델은 얼마였었는데 얼마 올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즉 인간의 기억과
인간의 기억과 이 비교를 하려는 이 습성이 바로 이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고요.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지와 저항은 뭐다? 인간 본성입니다. 인간 본성. 인간 본성이 드러나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바로 차트상의 지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왜 지지와 저항은 회원님들이 배워야만 하고 이해를 해야만 하고 가장 강력한 차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이런 모양은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런 모양은 반복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지지가 일어나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이 일어나죠. 이런 모양들이 왜 일어나겠냐고요. 왜? 삼성전자 20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삼성전자에는 자 저런 모양이 뭐 안 생겨져 있겠습니까? 그죠? 안 생겨져 있을까요? 안 생겨져 있을까? 생겨져 있죠. 예? 생겨져 있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원님들이 오늘 제가 진행한 강의는 계속 여기 지금 오늘은 잠깐만요. 예, 다행입니다. 예, 녹화를 하고 있네요. 방금 깜짝 놀랐네. 또 녹화 버튼 안 누를 줄 알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고 뭔가 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또 안 누른 줄 알고. 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동영상 강의는요. 예, 회원님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 SS로 검색을 하시면은 자,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 코너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반복해서 많이 보시고요. 자, 오늘 어떻게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잡혔다 하시는 분들은 자, 7번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나마 대강이나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한 번에 다 이해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회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한 70% 정도는 그래도 예, 제가 해결을 해드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실제로 우리 카페에 있는 모든 매매 기법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매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의 이 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원님들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시장의 성향이 좀 바뀌더라도 원리만 알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 기법들을 그 상황에 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매매 기법이 끼워 맞춘 매매 기법만 아니라면은 철저하게 이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맞춰진 매매 기법이라면은 얼마든지 회원님들이 시장이 바뀌더라도 얼마든지 그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매매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신매매기법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요. 새로운 신매매기법은 일단은 예, 9월 추석 지나서 이 장중 방송을 먼저 들으시는 회원님들 기준으로 예, 배포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는 내년 신정이나 구정 이후에 예,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볼린저 밴드 매매기법 두 번째입니다. 예, 명칭은 두 번째이고 그러면 그 매매기법은 어떤 매매기법이냐라는 걸 만약에 대강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예, 대강 그 개념을 좀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이렇게 전 고점이 형성이 돼 있어요. 전 고점이 형성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자 양봉으로 종목이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뚫고 올라왔는데 보통 우리는 단타로 매매를 할 때 요날 그 다음날 이 종목을 즉석에서 공략을 하죠. 갭을 띄우면 맞습니까? 갭 띄우고 아래 꼬리 주고 시가 뚫으면은 보통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카페의 모든 매매 기법들이 맞죠? 그죠? 시가 돌파 1, 2, 3 볼린저 밴드 1 똑같죠? 그죠? 진입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런 종목이 등장하고 난 그 다음날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종목이 눌림을 예를 들어서 갭을 안 띄워버린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갭을 안 띄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갭 안 띄워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목 중에 보면.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KT 뮤직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KT 뮤직 예를 들면은 자, 종목이 요렇게 일단은 자, 뚫었어요. 자, 전고점을 뚫었어요. 요렇게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갭 띄우면 보통 공략한단 말이에요. 갭 띄우면 공략을 하는데 자, 보시면 그 다음날 갭을 안 띄워버려요. 그죠? 보시면 그 다음날 갭을 안 띄워버려요. 이러면은 에이 뭐 일단 나가리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밑에 자, 여기 밑에서 요렇게 우리가 꼬리를 잡죠. 요 밑에서 전고점에서 꼬리를 잡아서 종목이 요렇게 올라가면 자, 요렇게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고점 돌파 눌림목이죠. 맞나요? 요렇게 전고점이 요렇게 있다. 근데 전고점을 뚫었다. 그러면 살짝 눌릴 때 잡아가지고 당겨주면 팔고 나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고돌파 눌림목이라고 그럽니다. 전고돌파 눌림목이라고 그러는데 자, 새롭게 이제 발생하는 매매기법은 회원님들이 카페는 한 내년 2월쯤 그 다음에 장중방송과 그 다음에 제가 곧 그 기법 노트가 이제 곧 출간이 됩니다. 기법 노트가 아마 추석 이후에 출간이 될 예정인데 예,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그 새로운 신규 매매기법은 어떻게 되냐? 종목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고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좀 잡습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요. 이렇게 틀어주고 올라갈 때 잡습니다. 틀어주고 올라갈 때 이렇게 종목이 방향을 틀어주고 올라갈 때 잡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눌림목 구간까지 종목이 안 오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겠죠. 안 오는 경우. 예를 들면 안 오는 경우. 굳이 예를 들자면은 자, 바이오스페이스를 잠깐 예로 들어볼게요.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예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왜 필요한가? 왜 이 매매기법은 또 필요한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냥 뭐 에이 쓰면 되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겠죠. 필요 없는 매매기법은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뭐 배워서 뭐하게 어차피 필요도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종목이 요런 식으로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요거는 요렇게 놓고 잡으면 안 될까? 여기 14,000원 여기 오면은 내가 잡아야지. 여기다 이제 낚싯대를 딱 던지고 이제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4,000원까지 오면 잡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자, 종목이 안 오고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 있죠.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 요렇게 커브 틀어서 꺾어서 가는 경우. 요런 거 있잖아요. 왜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있죠. 얄밉게 회원님들 꼭 요런 거 있죠. 요런 식으로 돌아서 그냥 메롱하고 가는 거. 자, 요런 걸 잡는데 쓰이는 단기 매매기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걸 잡는 데 쓰이는 단기 매매기법. 예, 그래서 해당 매매기법은 이제 순차적으로 배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카페는 2월달 내년 한 2월경 일단은 구정이나 신정을 기점으로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장중방송 회원님들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어떤 매매기법을 수록할 예정이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발간을 하는 매매기법 노트에는 일단 시가돌파 지금 가장 카페에서 많이 쓰는 거 시가돌파 1부터 3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1이죠. 거기에 이제 여기 지금 볼린저 밴드 두 번째 매매기법을 함께 수록을 해서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계획은 추석 전후로 잡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나와봐야 알겠죠. 그게 제가 뭔가를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왜냐면 쉽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카페에서 회원님들도 상당한 확률로 지금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시죠. 시가돌파 1부터 3,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1까지, 그죠? 상당히 많은 회원님들이 굉장히 또 잘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배워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쉽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제가 사용을 하는 건 쉽지만, 회원님들이 사용을 할 때도 쉽냐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쉬워 보여도, 이제 막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없이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주식 공부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내가 뭐부터 배워야 되고, 뭐부터 읽어봐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감도 안 옵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게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복잡하게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하지만 최대한 잘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잘라내는 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잘라내버려야 돼요. 외울 게 적어야 돼요. 외울 게. 제가 지향하는 것은 외울 게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종목 고르는 요령. 요게 다예요. 요게 다. 요게 다. 그죠? 꼴랑 요거라고요. 꼴랑 요거만 외우면 끝이죠. 요거만 외우면. 볼린저 밴드 매매기법. 요거만 외우면 땡이죠. 근데 겹치는 게 굉장히 많죠. 시가돌파 1, 2, 3랑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것은 시가돌파 1, 2, 3를 알고 있다. 그러면 외워야 될 것은 딸랑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딸랑 요거 하나. 볼린저 밴드 매매기법을 공부한다. 그럼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된다. 이거. 그냥 매수 타점 잡는 방법. 그림으로. 그죠? 그림으로 설명이 다 돼 있죠. 그죠? 그림으로. 요 그림 3컷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요 그림 3컷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맞나요? 상당히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쉽죠, 그죠? 그림 요거 3개면 끝나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과연 어떤 내용을 내가 뺄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한 고민거리예요. 내가 뭘 뺄 것인가?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회원님들이 배울 때 이거는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배울 때 중요한 게요. 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빼는 게 중요해요. 빼는 거. 빼는 거. 특히나 주식시장에선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내가 내려놓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많이 배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뭔가를 많이 배웠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뭐다? 내가 지킬 게 많아진다라는 말이죠. 맞습니까? 지킬 게 많아진다라는 말이죠. 배워야 된다는 게 많다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사항이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정신 없다 이거예요. 회원님들이.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자, 지킬 게 많아져 버리면 자, 나한테 우리 회원님들께 자, 우리 회원님들께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자, 회원님들이 지킬 게 많아지면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고 피곤하고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짐이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는데 그 짐에 압사당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의미의, 이런 의도에 입각을 해서 자, 제가 신매매기법을 계속해서 회원님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듬고 있고 일단은 9월달에 장종방송 회원님들과 그 다음에 매매기법 노트를 이제 출간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니까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 오늘 회원님들 지지와 저항 방송 들으면서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자 7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우리 다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좋은 내용으로